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도 다양해지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사건들이 터져서 참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몇 년 전 부모에 의해 방 안에 갇혀 텔레비전만 보며 혼자 지내다가 구출된 8세 아이를 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련 발작도 있고 정서적 불안도 있어서 2년 이상 치료를 하였는데 얼마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것, 성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에 취약합니다. 학대뿐만 아니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도 아이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약한 뇌 상태에서 학대를 받으면 후유증이 많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저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어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면 심한 학대나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신체적인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적인 기억은 편도체에서 담당하여 상당히 오래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6세 때 창경원에서 부모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상당히 또렷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재가공이 됐긴 했겠지만 편도체의 기억은 질깁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 질기고 긴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뇌 크기는 적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긍정성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을 떨어뜨리고 뇌에 있는 뉴런의 가지라든지 뉴런의 수를 줄여서 뇌가 위축되고 뇌 크기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 긍정적인 기억이 줄어들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기능이 저하되어 인지 발달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세로토닌 저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방치에 의한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애착에 영향을 미쳐서 유사자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 눈길을 피한다든지 서로 교류를 못하는 반응성 애착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아동학대나 방임의 최고의 예방법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뉴스에 일만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평소에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영양은 잘 섭취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나 부모가 아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김영훈의 질병백과였습니다.